재테크 초보자들을 위한 고민 타파 유미 철 크로스!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제가 그때 한번 어떤 재테크들을 하고 있는지 쭉 공개를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청약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치, 청약. 이 주택 청약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나는 누군가 여기는 누군가 주택청약을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왜 가지고 그치. 왜 돈을 지금 넣고 있지? 약간 그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주택청약 꼭 넣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일단 주택청약이 뭔지 그럼 먼저 밝히고 갈게요. 맞아요. 우리 청약 로또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양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만큼 또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잡으려고 필요한 게 청약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만 이런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로또 맞네요. 로또예요. 와. 로또예요. 우리가 청약 저축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LH 같은 그런 데서 하는 게 이제 국민주택인데 민영주택은 뭐냐면 레미안, 자이, 그건 민영주택이에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또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꼭 지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청약 조건이란 게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청약 조건 자체가 추첨제도 있고 가점제도 있지만 거의 가점제를 해서 점수로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도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약 통장을 또 가입한 기간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계산돼요. 60점과 50점 당연히 누가 더 60점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점이 높은 사람한테 분양의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가점제가 일반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고 나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저는 지금은 10만 원을 넣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만 원인가?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그쵸. 주택 청약 들어라 들어야 하니까 된다, 그쵸? 나는 그때 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최저로 넣고 있었죠. 음.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10만 원 넣어라 라고 맞아요. 해서 10만 원을 저는 바꾼 건데 네. 이게 정확하게 뭐 2만 원을 넣는 게 좋은 건지 10만 원을 넣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주택 청약하면 청약 기회를 가지는 거 이거 다들 알아요. 근데 2만 원을 해야 되냐 10만 원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청약을 넣을 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고 했죠. 그쵸? 근데 요게 좀 달라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이 뭐냐면 24개월 납부를 해야 돼요. 2년 동안 청약저축을 내서 24개월 지분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사실. 변별력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이제 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24개월치 다 넣었어요. 근데 2만 원 넣은 사람과 10만 원 넣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 금액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한 회당 최대한 얼마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최대 1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10만 원을 넣는 사람과 보통 이게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50만 원 넣은 사람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2만 원 넣은 사람과 10만 원 넣은 사람 인정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민영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0만 원씩 훨씬 넣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민영주택 이제 중요해요. 민영주택은 사실 2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예치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2만 원씩 냈어요. 네. 2만 원씩 내다가 그냥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넣으면 돼요. 10만 원 내도 2만 원 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죠. 네. 근데 결국에는 둘 다 내가 기회를 좀 잡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최대한 2만 원보다는 10만 원을 좀 하시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나는 공공주택 안 할 거야, 민영주택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 그럼 공영과 민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제 최소 10만 원은 넣는 것이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처럼 뭣도 모르고 엄마가 주택 청약은 해야 돼라고 해서 시작하신 대학생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근데 요즘 좀 용돈이 부족해. 뭐 좀 쓸 돈이 필요해. 그래서 좀 잠깐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주택 청약을 개설을 해놓고 돈을 안 넣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당연하죠. 맞아요. 이런 경우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자동이체 중단을 하면 이제 납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좋아요. 왜냐면 2만 원씩 계속 내면 인정 금액이 무조건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끊었어요. 그러면 끊다가 마지막에 내가 뭐 한 30회를 못 넣었는데 그때 내가 360만 원을 넣게 되면 어때요? 10만 원씩 인정이 돼서 36회가 인정이 됩니다. 어머. 왜? 그래요? 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조금 지금 힘들다, 조금 한다고 하면 아예 그냥 중단을 하는 게 낫지 2만 원씩 계속 내는 거는 조금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동안 안 내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그 횟수가 인정이 된다는 됩니다. 거죠? 제시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게 내는 것보다는 진짜 중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힘들면 그냥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시면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 왠지 횟수가 많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좀 가입을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굳이 이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납입을 하더라도 인정되는 게 24개월. 요거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뭐야? 어차피 계산적인 사람. 아니 요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24개월만 되니까 만 17세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맞춰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솔직히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약이 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 통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네네. 이걸 또 어떻게 뭐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지금 곧 어떤 시즌이냐면 연말정산 시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택 청약 통장도 연말정산 혜택이 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해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40%인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연말정산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봤어요. 네, 그거 인터넷에 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바로 쫙 나와요. 저 항상 그걸로 이용하거든요. 저도 그걸로 이용합니다. 다 이용하는데 그거 자체에서는 여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서 실제로 납입하는 납입 확인서 같은 거를 제출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런 걸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따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이 되는지 그러면 요거 챙겨가지고 같이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유익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2만 원, 10만 원 중에 어떻게 10만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